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그 남자의 컬렉션 행대님 2탄. 이 키보드는요, 박진님께서 만드신 탄소광 소재로 되어 있는 키보드입니다. 엄청나게 무겁고요, 이렇게까지 무거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무겁고 일단 전면 클래식하게 생겼어요. 그쵸? 아무런 각인도 없고 윈키리스 배열의 키보드. 이쪽은 아무 특징 없이 이렇게 생겼고요, 하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커스텀 키보드 하시는 분들은 요 육각 나사 있죠? 육각 소켓 나사, 헥스 소켓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핸들링하기 굉장히 빡센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키보드 이름이 써있죠? 에라 X 인테그리티. 2017년 10월에 만들어진 것 같고 총 10대가 생산된 것 같은데 그중 6번째 모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일련 번호까지. 측면부는 이렇게 클래식하게 생겨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 조립하신 뒤로 범폰을 붙이지 않으셔서 범폰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밑에다가 천을 한 장 깔고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후한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이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소재가 탄소광이 쓰였다는 거죠. 탄소광.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광 하면 이름이 좀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녹이 쓰는 철 있죠? 녹이 쓰는 철들을 우리가 탄소광이라고 부릅니다. 알루미늄 대비해서 탄소광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무게 때문인데요. 밀도가 알루미늄에 비해서 일반적인 탄소광이 밀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을 때 알루미늄에 비해서 3배 정도가 더 나가는 무게가 되겠죠. 탄소광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건 이제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랑 탄소광이랑 키보드로 만들었을 때 별로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데 스테인레스가 일반적으로 탄소광보다는 아주 살짝 조금 더 무겁습니다. 1세제곱미터당 탄소광으로만 만들게 되면 7.85톤이 나와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면 7.9톤 정도가 나오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게 되면 2.7톤 정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게추로 많이 쓰이는 황동 있죠? 그럼 황동으로 만들게 되면 8.6톤 정도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2.7, 탄소광 7.85, 스테인리스 7.9, 그리고 황동이 8.6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왜 녹이 쓰는 탄소광으로 만들었냐? 라는 거는 탄소광은 난삭제가 아니에요. 가공하기, 깎아내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난삭제입니다. 난삭제라서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가공비가 한 3배 정도가 더 나와요. 대신에 녹은 안 쓸죠. 그쵸? 그리고 아마 키보드를 잘 가공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건 모르겠다. 돈 많이 주면 해주겠지. 하여튼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는 잘 안 하고 이렇게 탄소광, 카본 스틸이라 부르죠. 탄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카본 스틸. 그러면 아싸리 키보드를 통째로 황동으로 만들면 어떨까 했을 때 황동은 재료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황동은 난삭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공이 용이한 소재이긴 한데 대신에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게 소재값은 조금 더 비싸지만 잘 깎이고 가벼운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거죠. 가볍다고 해도 금속이기 때문에 막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키보드에 적합한 소재가 보통 가공이 용이하고, 가공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가공비가 저렴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공비가 저렴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렴하다 해도 비싸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박진님께서는 이런 탄소광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를 만드신 거죠. 진짜 통울림이 없고 이것도 전편에 보셨듯이 행대님께서 조립하신 작품인데 스텝일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신신흙인데 이것도 신신흙이라고 하기에는 좀 실사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윤활이 잘 된 건지 혹은 스위치 선별하셨을 수도 있고요. 신신흙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서거김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많은 부분을 공개해 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한테 맞춰봐라 라고 보내주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조립 실력은 이 정도가 된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자랑하고자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신 걸 수도 있겠어요. 기존의 황동 보강판을 쓴 것처럼 얘도 아마 황동 보강판이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황동 보강판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이 황동 보강판이 가진 특성인 건지 이 키 소리가 굉장히 이 키 소리가 좀 맑은 편입니다. 지난번 옥타곤과 유사하면서도 얘가 조금 더 키 소리가 맑아요. 근데 이게 단지 뭐 황동보강판에서만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기억에서 이런 가장 비슷한 소리가 났던 게 뭐였냐면 낑꽁이님의 4K 하우징 있죠? 그 남자의 컬렉션 산윤림편에 나왔던 낑꽁이님이라는 분이 제작하신 4K 하우징, 빅베젤의 끝판왕 4K 하우징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보강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맑은 소리,
그 당시 쓰였던 스위치는 갈갈이 스위치였는데 얘는 갈갈이는 아니지만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서걱임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쳐봐도 와, 서걱임 진짜 없다 라는 수준의 그런 좋은 스위치들로만 엄선된 그런 구성입니다. 굉장히 정숙하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옥타곤도 그렇지만 바둑알 때리는 소리 그런 게 낮아서 굉장히 일품인 것 같습니다. 타건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어느 날 느낀 건데 일단 좀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그 남자의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베스트 키보드들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일종의 보면 명예의 전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키보드들을 뽐내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그런가 이제 뭐 서걱임이 없는 거라든지 스테빌 철심이 잘 잡혀 있는 거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뭐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다른 분들의 키보드를 만져봤을 때 엄청 우와 하던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만져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와 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단점 위주로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해요. 왜냐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키보드도 딱히 간 단점이랄까? 너무 무겁다? 전 무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단점 이외에는 참 이런 소리 나는 키보드라고 하면 전체 하루 종일 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쵸? 요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AR87처럼 폴 알루미늄 키보드 같은 것들도 이제 기성품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알루미늄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소재를 찾아서 또 새로운 키감을 탐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커스텀 키보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들 시도가 되고 있고요. 실험적인 소재, 윤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키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키감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기성품 키보드들이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언젠간 기성품 키보드에서도 이렇게 좀 멋지고 정갈한 그런 타건음, 그런 키감 같은 것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이제 행대님의 총 2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에서 덕라인이 나온 것도 처음이고요. 이 박진님의 키보드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귀한 키보드 보내주신 행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키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